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18문제인데요. 되도록이면 다 그냥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한번 보고요, 오늘은요. 네. 조금 쉬운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냥 보고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문제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촬영 중이니까. 네. 저기 혹시 못 오신 분들 찍어가지고 유튜브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네, 그거 괜찮으면 혹시 원격으로라도 좀 투터디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괜찮으면 올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그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사실 답을 내는 데는 1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x의 함수인 거니까 지금 x 이꼴 a가 있고 여기가 x 이꼴 b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역 또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정사각형 안에 이제 어떤 2차 함수가 이제 다 꽉 끼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끼는 형태의 문제가 강서구 문제 1번 스터디 때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끼는 문제가 이게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요. 또한 뭐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맞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나가도 되죠? 치역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4개를 원래 좀 다 확인은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원래는요. 네. 다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값이 지금 fx식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거를 조금 보면 4분의 3 갈로 묶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돼 버리죠. 그래서 요 그림이 조금 쉽게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볼 거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2,1 여기 찍히고 대충 이렇게 생겨 먹은 이차 함수.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무래도 여기 점이나 여기 점에 한 개는 걸려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점에 걸리면은 이게 y꼴 x잖아요. 요쪽 모양이니까 y꼴 x랑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버리시면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딱 4가 되면서 여기가 4,4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떤 정사각형을 넣어야 되니까 아마 아이들한테 시켜보면은 기하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이 푸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얘가 지금 여기가 4,4라는 것은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올라가게 돼버리면은 여기가 b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실제로 얘보다는 얘가 더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이 지금 b 범위보다 더 큰 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 점에서 이게 마지노선이 걸려야 될 것 같고 다시 a라는 걸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a를 갖다가 요렇게 잘라버렸다고 칠게요. 요렇게 자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a지만은 그것보다 더 아래 값이 존재하니까 이 정의역 a보다 이쪽의 값이 들어가는 값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마지노선으로 여기가 지금 요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 값을 구하면 1이라서 1에서 잘려 들어가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4인 거니까 답은 5. 아마 이렇게 애들이 답을 낼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뭔가 간과하고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정사각형을 이런 모양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기울기가 1인 것만 생각을 한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이렇게 정사각형이 모양이 들어가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요걸 애들이 서술형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이 빼먹는 조건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어떤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약간 편법을 좀 써볼게요. 자, y는 어떤 2차 함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y는 x제곱 같은 놈을 갖다가 보게 되면 어떤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요거의 기울기랑 같게 되는 지점은 중점인 거를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이게 y = x제곱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요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게 되면 새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지점에서 접하는 이런 2차 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이게 대칭축인 거니까 항상 얘랑이 중점인 거를 미분하지 않고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해서인데 좀 고찰을 조금 한번 해보면 우선은 요 2차 함수하고 기울기가 1이 되는 여기 한번 접점을 좀 빨리 찾아볼게요. 미분 쓰지 않고 판별 쓰지 않고요. 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2차 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죠? 4분의 3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3x 더하기 4랑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을 갖다가 연립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x만 넘겨버려서 대칭축값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기면은 이게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x가 3분의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셨나요? 네, 3분의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얘랑 지금 만약에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요게 기울기가 지금 이제 1이 되는 값이 3분의 8이라는 거니까 여기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1이 되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은 경우를 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마이너스 x니까 넘기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3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3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기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려면 요거를 연결한 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존재를 갖다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안 될까요? 자, 여기가 지금 요렇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네, 여기랑 여기랑의 두 개근의 합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죠 이게? 요거의 직선이랑 합치게 되면 4분의 3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넘기면은 4분의 3x 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4x 요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분의 4가 돼버리니까 얘랑 얘랑의 가운데 지점이 요렇게 돼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3분의 4가 되는 거. 그러면 이거 3분의 4랑 여기랑이 얘보다 얘 쪽이 더 얘는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얘는 요 점 하나에서만 요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랑 같은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고찰을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풀이는 뭔 것 같냐면 그냥 이거 케이스 다 나눠가지고 서술형에서는 쓰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이게 좀 조건을 많이 좀 빼먹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요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조금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서 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술형 풀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랑 여기 y = x 위에 있는 직선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고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 b를 지나고 b, a를 지나는 이런 계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안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꼭지점을 갖다가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가 1로 고정이 돼 버리니까 나머지 거는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원래는 4개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요거 구해보시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되셨죠? 네. 자, 1번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게 2008년도 경찰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 경찰대 문제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런 조건식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F 얼마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F0 찾고 F1 찾고 어떤 함수 값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뭐 추론을 하죠.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보통 F0랑 F1 정도를 먼저 찾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좀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사실 F0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F0는 어떻게 찾죠? XY에다가 00을 집어넣으면 되죠. F0 얼마 나올까요? 네,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이 문제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게 좀 괜찮겠냐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제 이런 문제들 보신 적 있으시죠? fx 더하기 뭐 2배의 fx 빼기 1이 뭐 x제곱이라던가, 혹은 뭐 f2 빼기 x 더하기 3배의 fx가 뭐 3x라던가.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x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고 얘는 x 대신에 2 빼기 x를 집어넣게 되면 돌게 되면서 식이 두 개가 나와서 실두배에서 빼버리게 되면 fx식이 바로 나오는 이런 구조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갖다가 조금 얻은 건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조건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동그라미와 여기 동그라미 값이 만약에 같게 되는 값이 존재한다면, 자,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같게 된다면 넘기면 어떤 식이 두 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 나머지 y도 x에 관한 식으로 뭔가 표시를 갖다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같을 때는 x랑 y랑의 부호가 반대죠?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준식이가 어떻게 되냐면 fx는 4배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넘기면은 요 녀석이 이제 0이 되는 대신에 여기가 3이 될 건데, 자, 요걸 넘기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값이 x제곱 빼기 4. 그러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다음에 3배 해가지고 빼버리게 되면 fx식이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조건을 갖다가 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은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칭 구조인 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심지어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죠. 2배 fx 더하기 f 무리함수 쪽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4 빼기 x 제곱 이런 식으로 뭐 나와요. 그러면 x 대신에 4 빼기 x 제곱 집어넣게 되면 또 유난히 되는 형태거든요. 거기에다 어떤 값들 두 개를 집어넣으면 두 개에 대한 연립이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 식을 안 구해도 되고 식을 직접 구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계열들은 다 같은 계열이에요. 네, 함수식에서 반드시 중간고사 때 조금 연습을 좀 기말고사 때 시켜야 되는 유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3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유일하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보고 넘어가면, 자, 주어져 있는 준식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F 합성 M 그리고 F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모두 다가 00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F0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제로 넣고 제로 집어넣으면 F 합성 F0는 F 합성 F0고 그리고 F0 나옵니다. 요 놈의 값이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니은하고 디귿은 한 번에 풀리죠. 사실 뭘 먼저 푸는 게 낫냐면은 개인적으로는 디귿을 먼저 푸는 게 나아 보여요. 여기가 0을 집어넣고 여기에만 0을 집어넣으면 F 제로가 제로니까 이거는 제로로 가버리고요. 그러면 F 합성 FN은 FN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죠. 네, 요것만 가지고 사실 디귿이 바로 풀려버리고 디귿을 가지고 니은을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간단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네, 4번이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선행을 좀 많이 한 친구들한테 제가 애들한테 낚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4번식을 만족해주는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가 있죠?
네, 지수함수가 있죠. 지수함수요. 그럼 지수함수는 일단 1대1 대응인가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 맞나요? 네. 지수함수, 역함수 존재하잖아요. 1대1 대응 맞죠? 네, 1대1 대응이란 말이죠. 네. 그죠? 네,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미음을 풀면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은 큰 문제가 없는데, 리을은 지수함수니까 맞을 것 같고요. 미음은 1대1 대응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틀려 오더라고요. 네. 순서대로 차곡차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해 준다고 이거 어떤 거로 국한 지어서 풀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F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식이 성립한다. 우리가 알고 있기를 지수함수의 어떤 성질이죠. 그래서 하나는 0을 집어넣고 하나는 1을 집어넣게 되면 우선 F1이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F1, 그 다음에 F1, 0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날려버리면은 얘 값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뭐 기억은 크게 어렵지가 않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뭔 일이 벌어지냐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FA 곱하기 F-A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F0였으니까 이게 1이거든요. 그러면 니은도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네. 자, 디귿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F A-B를 하게 되면 FA, 그 다음에 곱하기 F-B 이렇게 되는데, 니은에 의해서 요 녀석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죠? FB분의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디귿도 증명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리을부터입니다. 네. 자, 리을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A 대신에 2분의 A를 집어넣고 B 대신에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이게 FA가 나오는데 이게 F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0 이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근데 0 이상인데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건대로라면 0일 수가 있으니까 틀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0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찾죠? 네, 그렇죠. 네. 자, 제가 지금 되게 강가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식 중에서 이 니은 조건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 0이 안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이게 두 개를 곱한 게 1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디귿에서 애들이 조금 말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fx가 1대1 대응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수함수처럼 생각하게 되면 1대1 대응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만 공역은 0보다 크다라고 잡아버리면은 그 범위 안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니까 1대1 대응이 맞죠. 그래서 1대1 대응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발레가 존재해요. 이 조건을 만족해 주는 거는 지수함수가 아닌 상수함수인 경우도 사실 이런 조건을 만족해 버리잖아요. 그럼 요 값은 어떻게 찾은 거냐면 아까 F0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만족해 주는 상수함수를 발레로 들어주신다면 주어져 있는 조건도 만족하고 얘가 지금 미음이 틀린 일반적인 발레가 될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죠. 네, 되셨나요? 네. 자, 넘겨서 가보겠습니다. 5번은 조금만 깊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 조금만 깊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수상 1학년 스터디이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이제 그 간단한 이제 기본 이제 수열 내용들은 다들 잘 하실 테니까 조금 어렵게 조금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1 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이런 유리함수 구조의 함수식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뭐 2019
9번 합성시켰을 때,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냐? 요런 물음들이 많죠. 대부분은 이런 문제들은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어떻게만 해주시면 되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집어넣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주기를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주기가 2주기가 있고요. 3주기가 있고요. 4주기가 있고요. 6주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안 할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2주기는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역함수 공식이 다들 가르치시는 내용이시죠? 그죠? 네. 요걸 이제 버전은 좀 다를 수 있죠.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되고, 저는 이제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역함수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만약에 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을 갖게 돼버리면 당연히 2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합성 안 해보셔도 되는 거고, 실제로 2번 해봐도 금방 끝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을 갖기 위한 조건은 그냥 구한식에서 보시면 0이고, 혹은 점근선의 교점이 y 꼴 x 위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요 놈의 값이랑 요 놈의 값이 같다라고 놓고 정리하셔도 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유리함수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기 위한 조건은 저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것만 되면은 2주기인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4주기 같은 경우에는 2번 합성했는데 마이너스 x가 되면 수dob하시면 돼요. 그러면 4번 합성하게 되면 당연히 x가 되겠죠. 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3주기, 6주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3주기, 6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 번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열로 가보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이 an 더하기 1분의 2an 빼기 1입니다. 자, 요거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죠. 특성방정식이라고 해서 옛날 뭐 대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이제 등등등등이 배우는 건데, 아까 미적 스터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기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극한값 정도를 구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뭐죠? 네, 피가드. 네, 제 피가드로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갖다, 이게 지금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데 그거를 y 꼴 x에 받아 먹어서 다시 또 싸고 그럼 다시 또 집어넣고 y 꼴 x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무한번 했을 때 교점으로 수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일반항을 굳이 구하진 않아도 그래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오늘은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궁금하셨죠? 항상 이게 어떨 때는 3주기, 6주기고 뭐 이렇게 됐던 것들이 뭐가 관련이 있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아니, 문제 나올 때마다 푸는데 얘를 x라고 놓고 풀었더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 계열이 나와버린더라, 이 소리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놈이 나왔을 때 얘가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3주기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6주기일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얘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계열이기 때문에, 물론 얘의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6번 만에 항등함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랑 도대체 무슨 연결 고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우선은 얘 특성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푸는 방법이 다들 이제 최근에 안 하셨으니까 좀 까먹으셨겠지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어떤 이제 같은 점화식 같은 경우에 같은 폼으로, 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 더하기 1분의 2 빼기 알파 갈로 쳐 묶고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나요? 제가 계산 실수 좀 하나 좀 봐주세요. 자, 통분을 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게 통분을 했을 때 얘랑 얘랑이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이 틀렸네요. 뭐죠? 묶였으니까 이게 아니죠? 뭐죠? 자, 2 빼기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 요게 맞나요? 요거 알파를 통분해서 빼기 알파에 빼기 알파니까 이거로 마이너스로 묶이는데 요거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알파가 된다면 만족해주는 알파 값이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죠? 네, 2개가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역함수 공식을 좀 빗대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이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어떤 방법도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파 플러스 1, 2알파 빼기 1 요렇게 찾은 요식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xy가 바뀌었을 때 역함수 공식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똑같은 알파인 거니까 알파는 바뀌고 역함수 공식을 쓴다고 치면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로 내려갈 거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1알파에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성방정식이라고 했던 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알파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알파라고 두고 이게 특성근을 갖다가 찾으셔도 된다는 뜻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만약에 이 만족해주는 알파를 찾아봤는데 찾아볼 필요도 없이 이 알파의 근은 요거의 근이죠. 그럼 요거의 근이 알파랑 알파바 요게 2개를 갖다가 잡아버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식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n 플러스 1의 알파 그리고 2 빼기 알파에 갈로 묶고 an 빼기 알파에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점화식이 하나 나오고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바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 알파 바에 갈로 묶고 an 플러스 1분의 an 빼기 알파 바 이렇게 식이 정리가 2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수식의 형태는 이 두 식을 나눠버리면 등비수열 구조예요. 누가 등비수열이냐면 얘랑은 이제 같은 폼이 됐고요. 자, 이거는 요거가 되는 거니까 2 빼기 알파 바에 2 빼기 알파 갈로 묶고 다시 an 빼기 알파에 an 빼기 알파 바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와버려서 공비가 요놈인 등비수열 구조가 돼버려요. 누가요? 요거의 일반항 자체가 공비가 요거인 등비수열 구조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너무 같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면 자, 요거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요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뭐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두 근의 합하고 곱 같은 걸로.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무언가의 n-1승 구조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식의 구조가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몇 주기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요 놈은 지금 6주기잖아요. 그럼 6번마다 이 값은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an도 항상 똑같아지겠죠. 6번마다. 그러면 여기에 정리되는 요 녀석이 실질적으로 오메가랑 혹은 x3승 이꼴 1이나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놈이라면 얘는 주기를 갖다가 이런 3주기, 6주기를 갖다가 가진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 2개 근이 알파바기 때문에 2개 근의 합한 게 이거고 곱한 게 1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알파바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알파 제곱이 알파 빼기 1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을 줄여서 나갈 수는 있거든요. 이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간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럼 결론은 뭐냐? 결국은 해봐야 함이에요. 왜냐면 이게 x랑 놓고 이게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요. 실제로 3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메가에 관한 근이 나오면은 3주기 혹은 6주기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를 정리를 했을 때요. 만약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3주기가 돼 버리죠. 이제는. 맞나요? 네, 왜냐면 보세요.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근을 한 근을 알파바라고 뒀는데 x3승 이꼴 1의 근은 이거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3주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기성이 3주기냐 6주기냐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아, 그래도 선생님 이런 거 주기에 대해서 저기 뭔가 정리를 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겠죠?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을 긁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나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요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5번 문제는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결국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 가장 다이렉트 푸는 방법은 3번 합성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6번마다 주기성을 가진다로 그냥 푸시면은 이 문제 하나 푸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혹시 5번에 대해서 혹시 뭔가 좀 같이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질문이라던가? 네. 네. 7번을 양쪽에 합성을 한다 하면 네네네. 아, 네. 이 문제 푸는 것 때문에 낸 게 아니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를 걸어가지고 그게 푸는 게 가장 최적의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저게 유일한 거는 아닌 거죠? 네, 유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면 2주기, 4주기가 바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의 모본 답안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알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네. 자, 6번 문제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뭐 선생님들만의 마다 이제 잘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풀이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물론 같은 방법인데요. 네. 그냥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법이 애들이 제일 잘 맞춰오는구나. 결론을 내린 방법이 그 중에서 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쓰거나 합성을 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특히 고1 과정뿐만 아니라 뭐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든가 등등등등에 갈 때도 합성을 시켰을 때 항등함수 x가 나오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푸는 것들이 많아요. 뭐 탄젠트 x의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해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요 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얘를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함수 통째로를 이제 어떤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는 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객관식인데 직접 집어넣어봐도 되는데 답이 3번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3번에다가 집어넣어보면 x 대신에 요걸 다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사라지는 걸 보이시고, 이 나누기 3이 없어지는 거가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f랑 g랑 만나면 요 놈만 남으니까 다시 거기에 2배를 해주면 요 놈이 남고요. 다시 바깥에 1이 있기 때문에 x가 된다는 거 보이시면, 사실은 조금 깨작깨작 몇 번 해보시면 객관식에서 답은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푼 방법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객관식의 어떤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는 걸 찾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객관식에 있는 어떤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반대로 집어넣냐요. 그러니까 f 합성 gx가 x냐, g 합성 fx가 x냐,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죠. 반대로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애들은 그게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애들 그냥 푸는 방식대로 조금 투박하게 하자면, x랑 y랑 애들 역함수 구할 때 그냥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쓱쓱 해주시면 몇 줄 안 걸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우선 처음에 바꾸고요. 넘긴 다음에 3을 갖다가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전화 걸지 말고 얘 역함수 f를 걸면 f랑 g랑 만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바로 나오죠. 그냥 XY 바꿔가지고 그냥 역함수 걸어가지고 정리하는 이 방법이 애들이 제일 많이 맞춰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렇게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6번을 했죠. 네, 7번 문제는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재밌어서 가져온 문제고요. 자, 함수 설명하시면서 뭐 주기함수니 뭐 저기 뭐야 선대칭, 점대칭, 뭐 증가함수, 기함수, 우함수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주실 텐데요. 다시 이제 합성을 시키거나 뭐 사칙연산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만 한번 해볼까요? 합성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기함수가 있고 여기가 우함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기우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기함수의 정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기이하게도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함수. 원점 대칭이죠. 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를 우거우거 씹어먹어서 없애는 함수. 우함수. 자, 뭐 얘는 원점 대칭, 얘는 y축 대칭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 fg라고 봤을 때 지합성 fx가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서술형 증명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기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기어 나왔는데 또 기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으니까 기함수고요. 그 다음에 기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얘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의 전진이 없죠. 그러면 똑같이 나올 테니까 우함수. 참고로 어느 하나라도 우면은 마이너스가 브로킹이 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겠고요. 자, 요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하고, 실제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fx 더하기 f1 빼기 x의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한 거꾸로 푸는 건데요. 요 녀석을 갖다가 한쪽을 갖다가 넘겨요. 이거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버릴 수가 있어서 식 변환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가 있었던 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올 수도 있고 기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면 얘가 감소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f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바뀌어버리니 x에 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와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8번은 아마 1번은 하셨을 거고요. 2번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갖다가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죠? fx 더하기 fy가 fx 플러스 y 더하기 fx 빼기 y. 자, 요 식을 만족해 줄 때 얘가 6주기임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6마다 반복이 됨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2번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주기가 6이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얘가 지금 6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최소값인 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지 주기가 되는 거예요. 3마다 반복해도 2번이 만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기를 6이랑 보이는 문제는 약간은 좀 다른 문제고요. 우선은 지금 이게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는 약간 피보나치 느낌으로 한 문자를 갖다가 소거시켰어요. y 대신에 1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f1의 값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준식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fx는 fx 플러스 1 더하기 fx 빼기 1. 수열로 보시면 요거 다음 항, 요거 다음 항, 요거 다음 항 요렇게 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fx 플러스 6이니까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녀석은 그거 다음 항에서 요 놈을 갖다가 뺀 거니까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에서 요 녀석을 다시 건드려요. 요 녀석을 어떻게 건드리냐면 fx 플러스 4 빼기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항을 뺀 놈 이렇게 건드려 버리시면 얘랑이 사라져 버리면서 요 녀석은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가 삼관계가 되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fx가 되는 거를 증명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거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된다는 걸 증명해서 2번을 풀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주기가 6이라는 걸 보이는 서술형 문제였다면 3번 안에 반복이 되지 않는 걸 먼저 보이시고요. 그러면 3번 만에 반복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3마다 돌아가면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니까 6번만인 걸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대로만 해서 주기가 6이다라고 하게 되면 틀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번에서 점 몇 개가 지금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값 몇 개가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얘가 주기가 6이라고 보이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일에 3에서 반복 여부를 확인 안 하더라도 네. 이 표현은 만족을 한 게 아니에요. 아, 그쵸. 2번은 만족해 주는 거면 이거면 증명이 끝이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만약에 2번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주기가 6임을 보여라 라는 말이 있으면은 이거 증명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6 이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더 3마다 반복이 돼서 6마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내부에 있는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보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정수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 다 지금 다 보이기는 이 문제는 힘듭니다. 다만 이제 정의역 전체가 어떤 자연수라든가 정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만 보여주시면은 이 문제는 6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9번은 제가 그 이름을 잘못 썼죠. 이게 게임 용어인데, 캐스팅은 게임 용어죠. 더블 카운팅이라고 이름을 좀 수정을 할게요. 네.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더블 카운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 거, 저는 깊게는 잘 모르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주는 어떤 조건을 갖다가 구하는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저렇게 한번 생각해봐서, 이거가 같다라고 놓고 푸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 한번 세리고 이쪽 한번 세리는 것, 이런 느낌이죠. 대표적으로 더블 카운팅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집합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쉬운 거. 네. 자, 1부터 n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항 정리 내용이랑도 겹치고요. 집합으로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n 곱하기 2의 n-1승이 시그마 r1에서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임을 증명하는 한 6가지 7가지 방법, 저번에 스터디 때 했었죠, 그죠? 자, 요거 6가지 7가지 방법의 증명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면은 요거 관점과 요거 관점으로 테린 건데, 원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놈을 갖다가 부분집합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부분집합 안에 낱개의 원소의 개수들의 총합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인 거,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1개인 거의 종류가 있을 거고 2개인 거의 종류가 있을 거고, 뭐 마지막에 이렇게 n개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카운팅을 한다는 거냐면 여기 0, 1, 1 이런 거는 2씩 세리고 요거는 n 이렇게 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저 식이 증명이 간단하게 고일 과정으로도 증명이 되냐면 이런 거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n개가 되는데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요만큼 게 있으니까 요 n개에 대해서 요게 존재해. 요렇게 하나 먼저 세려 놓고요. 이렇게 세리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버리고 1개인 거는 요렇게 1개를 뽑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nc1. 근데 1개니까 곱하기 1 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nc인데 근데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곱하기 2 하는 거고, 이렇게 양갈래로 더블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2개는 같으니까 얘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똑같은 유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학교에 100명의 학생들이 M개의 특별활동부가 있고요. 자, 1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찐따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별도 있고 세모도 있고 뭐 1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100명의 학생들이요,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특수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동아리가 있냐면 M개의 특수 동아리가 있고요. 각 정원은 정확하게 12명씩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 조건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임의의 두 학생을 뽑았을 때 꼭 한 개의 특별활동부에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의 개수가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더 썰을 좀 풀어드리면 아까 이 별표와 세모가 어떤 K라는 동아리에 이렇게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에서밖에 만나지 않고요. 임의의 어떤 두 명을 뽑아도 꼭 한 개의 동아리에서 겹친다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세려본 거죠. 자, 100시 2 우선 쓰겠습니다. 100시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명 중에서 임의의 두 명을 뽑은 거예요. 자, 100명 중에서 임의의 두 명을 뽑으면 얘네들은 어디에 여기 동아리에 어딘가에는 하나씩 박혀 있겠죠. 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이런 관점으로 세린 거죠. 그러면 이 찐따와 찌끄러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려지지만 실제로 이렇게 세려진 것들이 100명에서 2명을 뽑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12개가 있으니까 12시 2를 갖다가 먼저 때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순서상들이 몇 개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 했더니 M개가 있는 거죠. 이 식 자체에서 바로 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쪽 관점, 이쪽 관점으로 세려서 푸는 거를 갖다가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푸는 거고 2번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2번은 100명이 가입된 동아리의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총 12 곱하기 M이다.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두 번째 N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되셨나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경우에서 문제를 좀 뽑으면서 되도록이면 고1 가정 스터디니까 고1 가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뽑으려고 했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10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톡방에 제가 이 10번 문제의 조건을 갖다가 조금 빼먹어가지고 10번 문제를 다시 톡방에 올렸습니다. 원 문제가 출처가 제가 칸다를 찍어서요. 네, 출처를 찾아서 그 스샷을 한 거고요. 칸다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자, 이 칸다를 찍은 문제를 갖다가 제가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없어서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죠.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9개 공들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모두 꺼낼 때 i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i라고 하고요. 그리고 1과 p와 q와 9와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는데 가주권부터 먼저 보면 A1이라고 하는 게 어떤 AP까지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 AP에서 Q까지는 계속 내려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9까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1의 값이 여기가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AP라고 하는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8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이제 증가나 감소, 증가를 하는 띄는 형태들이 있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운 게, 자, 그런데 이제 남은 놈이 누구냐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놈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얘가 지금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과 대응 관점에서 보시면 쉽게 풀리는데, 자, 우선은 지금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극속점이니까 어차피 배열을 때려야 되는 거면 얘는 제일 작은 게 들어가는 게 고정이고요. 또한 여기는 가장 극대를 찍을 때니까, 극대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제일 큰 거니까 남은 것들 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9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남은 것들이 지금 요거 두 개가 사라졌는데, 자, 아이들이 이제 풀어보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로 분할한 다음에 분배를 때리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3, 4, 5, 6, 7을 여기 세 집합에 분배를 갖다가 시킬게요. 그러면 3이 넣을 수 있는 게 여기냐 세 가지 여기 넣었다고 치고 4를 넣었던 걸 여기다 넣었다고 칠게요. 5는 여기다 넣을까요? 6은 여기다 넣을게요. 뭐 7은 여기다가 아무 때나 넣었다고 칩시다. 자, 아무 때나 넣어도 어차피 대수관계가 정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해야 되니까 3, 5, 6이 자동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과 대응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넣기만 하면 어차피 3, 5, 6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얘를 여기에다가 배열하는 방법이랑 같아서 3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 6도 3가지, 7도 3가지. 그래서 3의 5승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왜 객관식 보기를 보면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건데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 객관식 보기에 답이 나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한 번에 풀리는 문제인데 이 객관식 보기를 보고 약간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소가 꽂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제가 옮길 거냐면은 이게 파손이 주의가 되니까 가운데 걸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싹 이렇게 빼겠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빼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객관식 보기에 있는 걸 봤더니 놀랍게도 몇이 몇 곱하기 2의 몇 승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고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윗줄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A라고 하고 아랫줄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B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A 4개와 B 4개, B 5개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이랑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고1 애들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A 4개와 B 5개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이 원래는 확률과 통계에서 가포순의 사고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만 조합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자, 치기 같아서가 아니라요. 이걸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이 중에서 9개 칸에 A가 들어갈 자리 4개를 고르시면 자동적으로 B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9시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배열이 됐다라는 거냐면은 A, A, B, B, A, A, B, B, B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치면 이건 여기에서 뽑겠다. 이건 또 여기서 뽑겠다. 이건 여기 줄에서 뽑겠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고요. 뽑을 때요. 요렇게 뽑냐, 요렇게 뽑냐, 요렇게 뽑냐, 요렇게 뽑냐 이렇게 2가지씩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2의 구승이 아닌지는 눈치채셨겠지만 마지막 한 개가 남았을 때는 이렇게냐 이렇게냐 뽑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2의 구승이 아니라 2의 마지막 한 개씩 남았을 때는 자동 한 가지이기 때문에 2의 7승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12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게 저기 뭐냐면은 어떤 원에 내접하는 N각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각형 해볼까요? 여기 연결하면 이제 12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각형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게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네. 직각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름 하나 잡고 각각에 세려주시면은 10개. 근데 이 5개, 5개니까요. 그러면 이 지름 잡을 수 있는 게 6가지에 각각 10가지씩 60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전체 경우 12C3에서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예각이나 직각인 둔각을 고를 때는 어느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예각을 구할 때는요. 이게 세 각이 모두 예각이기 때문에 한 개 각에서 기준으로 세려서 나누기 3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세려지는 경우, 여기서 세려지는 경우, 여기서 세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번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각이 예각이다 기준으로 세리고 싶으시다면 굳이 그러면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고요. 둔각은 어느 한 개만 둔각이기 때문에 그냥 세린 다음에 곱하기 12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각을 세리는 게 좋은데 둔각을 제가 무식하게 한번 세려볼게요. 여기 각이 둔각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면 지름이 되니까 안 되죠. 이쪽으로 한 개 더 가면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가면 하나, 둘. 이쪽으로 가면 하나. 그래서 둔각이 되는 거는 12 곱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푸는 게 애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일 거예요. 직접 세려달라고 한다면. 자, 근데 이제 이게 이행각형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교과서 같은 데도 소개가 되어 있냐면, 자, 짝수각형인 경우에 예각 삼각형하고 둔각 삼각형의 비를 갖다가 한번 보면 되는데, 자, 여기 각이 예각이라면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요 놈의 각은 짝수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주보는 각이 있고요.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둔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각 삼각형당 둔각이 3개씩 나오는 거니까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의 비는 정확하게 1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둔각 같은 걸 구하라고 하면 전체에서 직각을 뺀 다음에 4분의 3배를 해주시면 되고, 예각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배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게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 풀이 방법도 잘 안 써요. 자, 세 번째 풀이 방법이 뭐가 있냐면 둔각 삼각형을 갖다가 바로 세리는 방법인데, 방금 거 같은 경우에는 이행각형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홀수각형인 경우에도 풀 수 있는 둔각 삼각형을 바로 세리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짝수각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기존의 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다 매겨져 있겠죠? 그러면 번호를 시작 지점을 하나 잡아서 거기에 시계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둔각이 나오는 경우랑 이렇게 둔각이 나오는 경우가 이게 여기서 출발했을 때 생기는 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방향은 상관없지만 반쪽만 잡아가지고 우선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 안에서 2개 점만 뽑아주시면 되는 거라서 12 곱하기 5C2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둔각삼각형을 바로 세리는 방법이요. 자, 그럼 이게 왜 좋냐 하면 이게 홀수각형인 경우도 11각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게 여기에 이게 없어요. 그렇지만 11각형 같은 경우 요거 하나 떼고 되면 이게 5개가 되는 거니까 뭐 11 곱하기 똑같이 5C2 이렇게 들어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홀수일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방금처럼 이 방법대로 세려서 C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 둔각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선 문제인데, 이게 몇 년도 수능 문제죠? 엄청 오래됐죠? 네, 선 문제 아시죠? 선 문제. 네, 선 문제가 뭐냐면, 여기 섬이 4개가 있는데, 여기 다리를 몇 개 넣습니까? 3개를 놔요. 다리 3개를 놓고, 모든 섬이 다 한 번에 이제 통행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뭐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죠. 모양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양으로 분류하는 게 뭐냐면은 한쪽 섬에서 이제 중앙 직건형 형태의 이런 섬 다리 모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등해 하면서 일렬형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장성 결정하는 게 4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섬 4개를 일렬로 배열해 주는데 1, 2, 3, 4나 1, 2, 3, 4나 같기 때문에 나누기 2에서 첫 번째 푸는 방법이 16가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런 방법도 있죠. 섬을 다 연결을 해요. 그냥 그럼 다 연결하게 되면 다시 이게 다리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몇 개를 빼야 됩니까? 3개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를 뺄 건데, 뺐을 때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왕따섬이 생기는 경우가 안 되죠. 그럼 누가 왕따니 결정하는 게 4가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저도 몰라요. 섬 n개의 다리를 갖다가 n-1개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n의 n-2승이라고 하는 무슨 대학원 무슨 논문이 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13번 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점이 5개니까 섬이 5개인 거고 선분이 4개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5의 세제곱인 거니까 125개라는 걸 사실 금방 답은 나오는 상황이죠. 그죠? 예, 쳐다보자마자 125개 하고 도망가면 애들이 와, 뭐 따라합니다. 막, 그죠?
자, 이걸 이제 직접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제 모양에 대한 분류하고 요 정도 방법만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분류해서 푸는 게 나쁜 풀이는 아니죠. 그죠? 네.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도 분류해서 푸는 건 나쁜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얘도 똑같이 한쪽에서 섬 4개를 연결해주는 이런 중앙직권형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평등해 하면서 이렇게 나열형이 있을 거고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서 얘네들을 시다바리를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얘는 5팩 나누기 2, 60가지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역시 60가지죠. 그래서 125가지가 되는 걸 모양 분류로도 사실 금방 할 수도 있겠고요. 애들이 이거 그림하고 이런 다른 그림하고 뭐 이걸 2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애들 가끔 봤어요. 네. 자, 이렇게 푸는 이제 모양 분류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방금 좀 더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뭐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이 더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공부시킬 때는 괜찮지 않나 싶네요. 네. 이게 5개가 있으니까 이 섬의 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막 모든 섬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섬이 지금 총 다리가 모든 섬에 다 연결을 갖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5C2개 맞나요? 4C2개니까 5C2개의 다리가 생겼겠죠? 그럼 5C2개의 다리니까 총 몇 개 다리죠? 10개죠? 근데 이 10개 다리 중에서 몇 개를 갖다가 빼야 되는 거냐면은 무려 6개를 빼야 돼요. 맞죠? 6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10C 4 해도 되고 6 해도 되니까 10C4라고 할게요. 10C4가 220인가요? 맞나요? 선생님 10C4가 220 맞나요? 예? 210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210. 자, 근데 이제 6개 다리를 10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6개를 뺐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2명하고 3명이 풀파티, 이렇게 파티를 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겠죠? 1명이 왕따고 4명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왕따 시키는 이런 경우. 잠깐만요. 맞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4명이 연결이 되어 있고 1명이 왕따인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은 게 여기 이게 2명 선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OC 하면 끝날 것 같고요. 맞죠? 그럼 OC 하면 지네들끼리 연결했고 남은 3명 애들끼리도 한 번씩 연결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OC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왕따섬 결정하는 게 몇 가지? 네, 5가지 곱하기. 그럼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연결 다 하나 둘 셋 4개니까 6개 연결 다 했다고 치고 2개를 갖다가 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잠깐만요. 요 놈을 갖다가 연결을 다 했는데 2개를 뺐을 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없죠. 맞죠? 그럼 계산이 왜 안 나오지? 62가 얼마죠? 15, 75, 10이니까 85. 네, 맞네요. 답 나오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냥 뭐 공부시키는 용이죠. 좋은 풀이나 빠른 풀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야, 이거 한번 풀어봐.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점화식이요? 그거에 일반화한 게 이거지 않을까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점화식이니까 연결이 돼 있냐, 왕따섬이 있는데 되겠네. 그거 제가 연구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점화식이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점화식의 일반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못 푼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연구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14번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넣어봤고요. 뭐,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나다 조건을 아는 대로 다 써볼게요. F1하고, 요거 좀 지우고 할게요. 지금 촬영 중이라서. 네.
확실히 카메라를 갖다가 키니까요.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네. 자, 14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네. A1이라고 하는 게 A2가 이렇게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별도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4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합쳐주시면 가조건은 끝, 나조건은 끝.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게 되면 F1하고 F3의 또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네, 좀 더럽죠.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겠죠. A6으로.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F2하고 누구랑의 대소관계가 또 정해지냐면 A5 이렇게 될 것 같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은 F3하고의 또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 얼마가 되냐는 거냐면 F3을 집어넣으면은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풀면은 아예 못 푸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다시 대장 A1에다가 밑에다가 보면은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근데 이게 여기에 새끼가 A4, 새끼가 A8이고요. 여기 새끼가 A5 이렇게 되는 구조고, 다시 새끼 치기를 A3가 있고 여기가 A6이 있고 A3하고 A7에 이렇게 새끼가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요렇게만 보시면은 바로 계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부터 8까지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가장 대장은 요 녀석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요 녀석이 8이 결정이 자동으로 될 8개 맞죠? 네, 8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놈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몇 개냐면은 8개를, 여기가 1 아니에요. 여기가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놈 3개를 결정해야 되니까 7C3일 것 같고요. 7C3을 갖다가 정했다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대장은 요 놈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맞죠? 대장은 무조건 얘 놈이 결정이고, 얘네들은 이제 숫자가 누군지가 정해져야 되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남은 것들 중에서 당연히 대장은 결정이 되고요. 요 놈만 결정해주면 자연적으로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놈 중에서 여기 올 놈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치 뭐 푸는 거랑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도 있냐면, 이런 토너먼트 문제를 푸는 게 보통 3가지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분할 분배에 의한 방법. 자, 7C3 곱하기 다시 3C1 결정하고 다시 4C2, 2C2 한 다음에 2팩분의 1. 이제 요게 가장 일반적인 분할 분배에 의한 방법이죠. 맞죠? 요거를 3명, 4명으로 뜯어서 다시 이게 뜯어주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순열에 의한 방법인데, 전체 일렬로 배열해 놓고 너랑 너랑 자리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너랑 너랑 바꿀 수 있고 너랑 너랑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4승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고정에 의한 방식, 요 방식이랑 비슷한 건데요. 대장 결정하고, 그럼 누가 왔으니까 고정이 됐으니까 여기 올 사람만 2개를 고르고, 다시 4명을 여기에 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1명 아무나 앉히라 그런 다음에 얘랑 작지만 결정하면 돼. 약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풀이 방법이 좀 달라요. 그죠? 고정시켜 놓고 푸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것들이 고정이 돼 버리게 되면 다 다른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때에서 조금 곱하기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15번 은강여고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은강여고 몇 년도더라? 17 아니면 18년도인데요. 학통이에요. 원래 증명문제는 학통에서 이항 정리 때문에 낸 것 같은데, 조합 문제로 바꿔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거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승이 2ncn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a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구하여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ENCN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리고 요거 다음 항에 B를 한번 구해볼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눌까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눌까요? 요거 다음 항을 먼저 뜰게요. 요거 다음 한 번째, K번째라고 하면 얘가 2K의 C의 K승이고 그 다음 놈이 2K 플러스 2C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요거 다음 항이요.
계속 커지는 거니까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 B를 한번 구해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이 K 플러스 2배 팩토리아에 K 플러스 1팩, K 플러스 1팩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K 팩토리아에서 이거 가로 안 치면 애들이 막 2팩 곱하기 K로 정리해도 난리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K팩, K팩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실제로 이게 계산을 할 때 이게 렛츠 파트인 게 여기 약분되면 팩토리아 지워지고, 이것도 팩토리아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면서 남게 되는 이 녀석이 2K 플러스 2하고 2K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K 플러스 1이 하나가 약분이 되면서 2만 남으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간단하게 4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되죠? 네, 정리를 하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4보다는 무조건 작은 값이죠. 임의의 K 값에 대해서 이거의 B는 무조건 4보다는 작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4가 되려면은 4K 플러스 4까지 가야 되니까요. 4보다는 작죠. 그러면 이걸 답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1, 2, 3인 거가 안 되는 거 보여주시고 4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네. 자, 16번 문제. 자, 원형 카탈란인데 카탈란 수부터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15번이요?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비율이랑 네. 외 최고값을 잡으셔야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이제 요 ENCN에서 이제 어떤 n이 k인 거랑 그 k 플러스 1에서 이 증가율 자체를 갖다가 본 거거든요. k번째와 k 플러스 한 번째의 증가율 자체가. 네. 그러면 이 증가율 자체가 이게 어떤 상수 n보다 얘가 지금 더 이제 이게 이 a 값이 임의의 a 값에 따라서 얘가 더 큰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요거랑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똑같이 요거 다음 놈이 자, 잠시만요. 요거 다음 놈이 증가율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들 이해하신 거 아니셨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도와주십시오. 네. AM 플러스 네네. 1이 네. 2N 플러스 2CN N 플러스 1보다 크다가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양변을 나눴을 때 나누면은 작은 것끼리 이렇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요? 큰 것끼리 나누고 작은 것끼리 나누도 같나? 반대로 크로스가 돼야 되지 않아요? 나누는 거는요? 방금 저도 잠깐 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잠깐 어떻게 찾았지? 제가 잠깐만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무슨 생각이 있건지. 제가 오늘 아침부터 스터디하고 집보하고 수업하고 지금 스터디 또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 조금 좀 좋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ENCN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요거랑 EN 플러스 요거 다음 항을 갖다가 보면 이런 거죠. 맞죠? 예, 맞네요. 맞네요. 이게 우선은 이런 거잖아요. 1 집어넣으면 2C1보다 AA가 커야 되고 2 집어넣게 되면 4C2보다 A제곱이 커야 되고 3 집어넣으면은 6C3보다 A3가 A3등이 커야 되고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죠? 토요일되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르게 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는데요? 호시요? 근데 그거 약간 그 논리상의 오류가 조금 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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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더라?
2, 4, 6 이렇게 가는 게 요거 다음 항이 저렇게 하면 될까요? 저게 A 값이잖아요. 네네. 이게 A 값인데 오른쪽에 나오는 수 K 플러스 1분의 4K 플러스 2보다는 A가 커야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이거네요. 지금요. 제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지금 4보다 작다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넘기면은 약간 등비수열 느낌이죠. 그러니까 4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K 플러스 2 CK 플러스 1이 4 곱하기 2K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4를 곱한 값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차수 하나씩 올라가면 4가 계속 곱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작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태연님 이해되셨나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요 놈과 이게 4보다 작다라는 것만 찾아내면 요거에서 요거 다음 항으로 갈 때 요게 4보다는 요 값이 더 곱한 값보다는 더 작다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 4를 곱하게 되면은 항상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최소값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1, 2, 3인 경우에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시험에서 그거를 그냥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 식으로 그냥 써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치환요? 어떻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쟤를 ENCM 같은 걸 네네. 뭐 FN이라고 본다면 네. 결국에는 저 선생님이 보인 식이 음. 선생님이 보인 식이 FN분의 FN이 F분의 FN 플러스 1이 뒤지- FN분의 F 아, 네, 바뀌었죠? 네. 요게 4보다 작다는 거니까 보였죠? 네. F1분의 F2 곱하기 네. 뭐 F1분의 F2는 네네네. 네, 이렇게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분의 F1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미적 증명 문제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이게 4배의 F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놈이 16의 F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보통 네. 그게 아니라 수열 파트에서 저게 이제 뭐 P1분의 뭐 F1분의 F2 곱하기 F1분의 F2가 4보다 작다. 네네. F2분의 F3이 4보다 작다 해서 네네. 그냥 변변끼리 쭉 곱해서 비교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 분수식 그대로. 그냥 약간 대비 수열처럼 네, 약분이 돼서 그렇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만 하면은 안 되는 게 얘가 4보다는 작지만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1, 2, 3인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 흐르는 거죠? 1시간이 넘었나요? 시간 진짜 잘 갔네요. 네, 금방 끝낼게요. 네. 자, 16번. 자, 카탈란수인데요. 이게 뭐냐면, 카탈란수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종효쌤이 없네. 누구를 하지? 네. 설쌤? 네. 설쌤 뭐 잘해요? 게임? 네, 게임 잘 못해요? 네.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요. 네. 가위바위보에서 딱밤 때리기를 합니다. 네,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계속 하는데, 제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게임이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4승 4패가 됐어요. 4승 4패가 됐습니다. 4승 4패가 됐을 때, 4승 4패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항상 승수가 많거나 같은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이해되셨나요? 4승 4패로 끝났는데, 제가 항상 승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처음에는 제가 이겨야 하고요. 투영도 그리시면 되죠. 두 번째는 이겨도 되고, 져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럼 아직까지는 1승 1패니까 제가 더 많거나 같은 건 맞잖아요. 근데 이러면 제가 다시 이겨야 돼요. 이렇게 이제 4승 4패까지 가는 수용도를 다 그려주셔도 되는데, 이거 개수가 조금 커지게 되면은 수용도로 푸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 4,4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인데, 이걸 승이라고 하고 이걸 패라고 하면, 승과 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선까지는 가능하지만, 없던 경우는 안 되는 거, 여기를 넘어가는 경우를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일반화 시킬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놈에서 최단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1111로 풀든 칸막이 쳐서 풀든 경우에도 구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일반화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 저번에 학동스터디 때 일반화를 안 시켜드려서 했는데 좀 시간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갔었죠. 자, 지금 이게 안 되는 라인업이 여기 라인업이거든요. 여기가 안 되는 라인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안 되는 라인업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저기 패가 더 많아져 버리니까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에 대해서 접어주시면 얘가 여기 이래서 이렇게 가는 요 모양은 어떻게 가는 모양이랑 같냐면 이렇게 가는 모양이랑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을 갖다가 통과해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통과하는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랑 같다는 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8C4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3, 5를 일렬로 배열해주는 방법이랑 같으니까 8C3을 갖다가 빼주시면 되겠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요거를 일반화를 조금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화를 조금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n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은 n/n인 거니까 전체가 2ncn이 되겠고, 그러면 이걸 대칭을 시켜서 풀게 되면 한쪽이 더 길쭉하게 나올 테니까 합은 2n이 맞지만 하나는 이렇게 작게 되는 거. 이거가 일반화된 식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2ncn인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요렇게 일반화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카탈란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네. 자, 카탈란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카탈란수로도 풀어보고 분류로도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을 10등분을 갖다가 해놓고요. 10등분이니까 하나, 둘, 4개씩 그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정확하게 10등분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선은 5개의 선분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다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선분은 5개 선분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10개 점을 모두 다 이렇게 지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겠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우선은 모양으로 분류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게 애들이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모양으로 분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니까 이런 5자리가 존재하는 경우, 3자리가 최대인 경우, 1자리가 최대인 경우로 3가지로 모양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져 있는 그림 중에서 그림2의 맨 마지막 최대가 5가 존재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5가 존재하는 거는 어디를 갖다가 이거를 지름으로 설정하는지 결정하는 게 5가지고,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2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대칭 모양이니까 여기도 2가지. 자, 요렇게 5자리가 존재하는 모양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5자리가 한 개 더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최대가 3이 되는 경우는 조금만 있다가 하고요. 최대가 1 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1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방법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의 길이가 1짜리라는 건 전부 다 1이라는 거니까 그 방법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2가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3자리가 최대가 되는 경우에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3자리가 최대가 되는 방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을 잡았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3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세렸을 때 여기서 세리는 게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2 안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럼 우선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3자리는 1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1로 연결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자리가 우선 2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나누기 2를 갖다가 할 거고요.
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을 잡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이게 몇 가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10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가지가 맞죠? 그리고 이 나머지 3을 하나를 잡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마지를 갖다가 잡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가 될 것 같고요. 자, 3은짜리가 1개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 지울게요. 결정을 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요거 잡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10가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는 전부 다 마디를 연결해야 되는 한 가지 경우.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20가지. 그래서 20, 22,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42가지입니다. 자, 모양으로 분류를 해서 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분류 방법이 굉장히 공부하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걸 카탈란수로 한번 해석을 갖다가 재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는 샘플 하나를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샹샹 바바바바바바바바 아무데나 되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요게 되는 예죠.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매겼을 때 열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쓰고요. 닫히는 부분을 이렇게 뜰게요. 그럼 여긴 열렸죠. 여기는요. 처음이니까 열렸죠. 여기는요. 닫혔죠. 여기는요. 닫혔어요. 여기는요. 열렸죠. 여기는 열렸죠. 여기는 닫혔죠. 여기는 끝이니까 닫혔죠. 그럼 다시 여기는 열렸고 닫혔어요. 결국은 열린 거 5개와 닫힌 거 5개를 일렬로 배열해 주는데 열린 거와 닫힌 거의 개수가 동일하거나 항상 열린 거의 개수가 많게끔 잡아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카탈란수의 일반화한 공식에 의해서 6분의 10C5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42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다항식 f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fx는 7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좀 써볼게요. a 7의 x 7승 그 다음에 a 6의 x 6승 이렇게 써서 a1x 더하기 a0까지 이렇게 7차식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놈의 개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다조건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7 더하기 a6 더하기 마이너스 a55 더하기 a4 왔다 갔다 하다가 a 마이너스 1 더하기 a0 값이 0이다. 이 소리를 만족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족을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잡아서 예, 실제로 뭐죠? 이게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얘가 모든 a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 8개 중에서 1이 되는 4개 자리를 고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1 되고 이거 1 되고 이게 1 되고 이게 1 되면 남은 것들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순서는 그때는 얘를 1을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고 플러스인 부분은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동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의 경우에서는 그냥 1이 될 자리 4개를 뽑는 경우의 수 8C4랑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쉬지 않고 1시간 반을 해본 거는 처음이네요. 네. 1시간이 넘어가면 보통 담배를 한 타임 피우는데, 네. 끊기도 조금 애매해서, 네. 자, 오늘은 한 번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0보다 큰 부분에도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뭘 갖다가 하는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가조건부터 한번 가볼게요. 18번.
fx, y라고 하는 요 녀석이 fx 더하기 fy보다는 이렇게 된다. 곱한 게 된다. 나 조건을 보면은 fx는 x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곱하기 1이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갖다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우선은 기역하고 니은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F1이 0 이상인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이 0 이하인 거니까 F1이 0인 게 샌드위치 느낌으로 되죠? 네.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하나를 x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바로 증명이 돼 버립니다. F1이 0이니까요. 그래서 니은까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디귿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그죠? 네. 디귿 조건이 뭐냐면 0보다 큰 xy 임의의 두 xy에 대해서 fy랑 fx가 이렇게 되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증가가 되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항상 이걸 갖다가 이게 맞거든요. 이게 이 명제가 맞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돼요. 네, 집중 잘하고 있나 봤습니다. 네, y. 네, 이거 x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보여야 돼요. 모든 x,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이니까 보여야 되고 틀렸으면 이제 발리를 들면 끝나는데 이게 지금 참이거든요. 몇 번 해보면은, 숫자 해보면은 항상 맞거든요. 이게 왜 맞는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을 갖다가 정했냐면, x를 y 값보다는 뭔가 조금이라도 작거나 같을 것 같아요. 맞죠? 네. h가 양수죠? 네. 이렇게 먼저 좀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이 y를 비교했을 때 x 값이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맞나요? 반대겠죠? 플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플러스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보일게요. fy 빼기 fx는 이 최종적으로 부등호가 이쪽만 되는 것만 보여주시면 끝나죠? 네. y 대신에 뭘 집어넣죠? fx 빼기 h 빼기 fx 이렇게 갈까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x로 갈로 묶고 넌 1이고 너는 x분의 h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됩니다. 네. 되셨죠? 약간 뭐 미분 도함수 정의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이런 문제들 많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곱하기가 될 때는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된 건 또 1로 분리가 된다는 걸 써먹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f, x. 물론 얘랑은 사라질 운명. 남는 건 f, 요게 부등호가 요렇게 연결이 될 거고, 부등호가 f 1 빼기 x분의 h 그리고 fx 이렇게 슉슉 사라지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저 두 번째 식에다가 또 집어넣는다면 1 빼기 x분의 h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x가 양수고 이게 양수고 음수니까 얘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되셨나요? 네.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보다 얘가 더 크다가 증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소윤쌤이 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클 때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방법도 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스터디를 시작할 때요. 제가 이거 난이도에 대한 투표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다들 이제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2주차 스터디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쉽지만 기출 문제들로 조금 한번 더 구성을 갖다가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